대지의 조건. 그게 대로 돼 지목인데요. 있어요. 그걸 지목이라고 부르는데 땅의 목적이죠, 목적. 그러니까 임하고 야일 때도 질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땅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대지로 먼저 바꿔놔야 돼요.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그 땅이 대지여야 돼요. 대지라는 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건- 보통 땅을 건축을 할 대지라고 수 하잖아요. 있는. 네. 넓은 땅 이게 대지가 아니라 되어야지 집을 아니요, 지을 수 아니요. 있는 거예요. 넓은 땅 대지가 아니고. 그냥 대지가 그냥 뭔 대지가 대지야? 되어야지 딱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그 있는 토지연계 확인을 떼보시면은 거기 주소가 나오고 그 옆에 네. 땅의 면적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면적하고 그 주소지 사이에 네. 지목이라고 해서 한 글자로 뭐가 써 있어요. 답, 전. 도, 그런 거 뭐 있을 임, 것 같아.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아. 요 땅의 성격이에요. 예, 그냥 땅의 목적. 땅의 성격을 지정해 놓은 그렇죠. 이름이 네. 대지고 그거는 이제 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 그렇죠. 이거죠. 네. 그래서 지적법에 의해서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안전 조건을 만족하는 대지에 건축 행위가 가능.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법에는 힘들게 어렵게 적혀 있네요. 아, 법은 항상 쓸데없이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막 수식어들을 적어놨잖아. 막 붙여놔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지가 아닐 경우에 우리가 대지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땅을. 근데 이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야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용도 변경이에요? 토지 아, 전용. 그거는 아니요. 달라요? 토지, 형질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의 형질을 성격. 그러니까 변경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임답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네. 답이 대지로도 대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네. 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그렇게 거를 허가를 바꾸려면 받아야지 되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으로는 집을 짓고 음. 근데 그 땅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국토의 계획 및 네.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가름하는 허가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 땅이나 그렇게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음.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건축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서 법적으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통 도로와의 관계에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죠 오늘 내용이. 이게 완전 복잡한 수업이지. 그러니까 일단 땅을 사기 전에 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영민 싶은 씨가 일,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짓고 싶은 걸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땅을 맞아요. 사고. 근데 그 확인을 하고 사는데 살 때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대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 이걸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것 네. 때문에 공무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 아 이게 만약 답인데 공무원한테 가서 이거 대로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 되는 동네- 거냐? 되는 거냐 이렇게 네. 물어봤는데. 근데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고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아까는 대지가 얘기했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로와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그럼 아직 거죠. 돈을 주면 안 되네? 아직 주면 안 돼요. 아직 주면 안 계약하기 돼. 전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 농림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땅이 대지로서의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네. 그 지역 지구에는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면 집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땅 하나의 그 지목하고 상관없이 땅이 갖고 있는 지역 네. 지구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목에서는 대가 아니더라도 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예. 물론 그 바꾸는 데는 비용이 다 들어요. 인허가 그러니까 다 건축 돈이야, 허가 다.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발행위를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대지로 간다는 거는 네. 어쨌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쵸? 네. 더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그 개발행위 인허가를 건축 허가처럼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납부하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내 땅 사갖고 내가 짓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그걸 마음대로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국가가 뭐 무분별한 그런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을 정해놓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돈이 개발 부담금이거든요. 네. 이 돈이 나는 약간 재산세? 막 그런 소득세?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 건 뭐냐면 토지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그러니까 그 땅을 개발해서 집을 짓거나 이러면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발 사업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액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질 변경이 되기 전에는
돈을 뭐 한 아니 그거는 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 비용은 따로 있고요. 개발행위 모든 인허가에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뭐 보통 이런 것들 토목에서 많이 하거든요. 땅에 관련된 개발행위는 거기서 이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설계를 약간 도서를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불하셔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진짜 좀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한 대로 공무원한테 한번 확인하고 진짜 집을 지으려고 하실 때는 건축가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분들이랑 건축가분들이랑 상의하는 게 좋죠. 예, 내용을 보통은 전원주택을 지으실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전이나 그렇죠. 답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용하고 막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원래 하려던 얘기는 그래서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통 도로와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건축법에 의한 대지 안전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안전인데 아니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 왜냐하면 대지라는 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와의 도로가 관계가 중요한 다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네,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거나 하면 여기 네.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허가가 안 나요.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보통 맹지라고 하죠. 그러면 땅을 사고 도로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도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데 지자체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면은 굳이 도로를 만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네. 들어서 막 접해 있지 않은데 네. 그 옆 땅은 도로에 접해 있어. 어. 우리 땅은 접해 있지 않아. 그러면 그 옆 땅을 사서 하필해서 개발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대지 전체가 도로에 접하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지에 접하는 대지를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도로에 접해 도로에 있는 접해 있는 땅을 돼. 사야 되는 거죠. 땅을 사야 되고 음. 그 도로에 접해 있는 게 그냥 조금만 다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여기 있어요. 기준이 다 있긴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스쳐가고 막 이런 거 안 돼? 안 돼요. 안 돼. 치는 안녕. 치면 안녕이야.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라는 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길.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죠. 2m 이상 접해 있어요. 차 한 대 들어갔다. 그렇죠. 들어갈 수는 있어야 들어갈 된다는 수 거지. 있어야 사람 하나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규모가 큰 건물들이니까 차 한 대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대지를 넓은 데 사고 집은 조그맣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건축주 마음이죠. 그건 그쵸. 마음이고 대신 그 내가 산 땅이 도로에 붙어 있어야 2m만 되는.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죠. 네, 그쵸. 근데 보통 2m만 접해 있을 일은 없겠네. 그렇지 그렇지 않은 데도 않아요? 되게 많아. 아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는 땅에 치는 도로들도 엄청 스치는- 많아. 스치는 거. 이게 땅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땅이 엄청 케이스들이 많아요. 딱 이렇게 네모나게 팔질 않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네모나게 완전 아. 네모나게 생긴 땅 찾기도 어렵고. 이거는 택지개 발지고. 그래? 모퉁이 땅도 있고, 세모. 네. 세모 땅도 그리고 있고, 마른 예를 무도 들어서 있고. 막다른 도로가 네. 끝나버리는 데 네. 있는 데는 또 규정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요? 막다른 도로가 몇 미터이냐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도로 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내 건물 지을 때 앞에 도로가 폭이 안 되면 내 대지의 일부를 내줘야 돼요. 도로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거고. 인정하는 도로는 무조건 4m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접해 있는 도로가 사도인 경우도 있어요. 개인 땅. 남의 땅. 남의 땅인 거지. 남의 땅인 그러니까 거. 누군가의 땅이고 이게 네. 국가 땅이 아닌데 사람들이 길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현황 도로로 볼 수 있을 때 아마 인정해 근데 줄 그것도 거예요. 그냥 현황 도로로 쓰고 있다고 해서 사도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현황 도로로 쓰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걸 사도로 지정을 해서 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사도 관리제 대상. 그러니까 만약에 길이 있는데 이게 사도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면 그 땅 주인이 길을 막아버리면 그치, 아무나 막아버릴 못하는 수도 있는 거야. 거지.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친구분이 그 안쪽에다가 집을 줘놓고서는 그 길 주인이지 길 주인. 그치, 길 주인이랑 길 주인.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었네. 내가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내 땅이랑 길이랑 사이에 있는 어떤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길을 도로로 만들고 싶어도 또 사도 개설 허가 뭐 이런 거를 받아야 되고 그 길을 그냥 내 땅으로 쳐서 내 땅으로 진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대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로에 접해 있어야 그쵸. 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왜냐면 그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 있는 도로니까 그런 건 일단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피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러면 진짜 산속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산속에 집을 지을 수 있죠. 도로가 붙어 있으면. 산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산에 전체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어, 아니 암자 같은 거 암자. 산에도 도로가 있을 거 아니야. 암자는 집이 아니니까. 근데도 집이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 성철 스님을 어디서? 아니 이렇게 도로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m 폭을 가진 애가 쭉 올라가야 되는 건가? 4m 폭을 가진 애가 쭉 그 집 근처까지는 어쨌든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죠. 대지 경계선에 다 있어야 대지 되는 거예요. 경계선. 도로가. 그러면 이렇게 뭐 산속에 오솔길을 타고 들어가고 거기서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그 산이 그 집 거네. 그런 그치, 가능성이 그치. 높죠. 그런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지. 산을 사야 되네. 산을 사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도 그치. 그게 임이니까 그러니까 대로 바꿔. 대로 바꾸는데 그 대로 바꾸는 걸 전부 다 바꾸면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일부만 쭉 그 길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대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 대로 바꾸는 거에 길도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길 날 것도 대로 포함돼야 돼?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냥개비 모양 있잖아요. 에, 위에는 동그랗게 대지가 있고 집 지을 거. 집 지을 대지가 있고 땅까지 쭉 연결해서 그 땅을 대로 만들어야 이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굳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 필요 없고요. 도로가 아니라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내가 가진 넓은 땅이 어딘가에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도로에 접해 있어. 아니 산지 전용을 할 때. 전용할 때 전부 다 하면 안 되니까 일부를 하는데 일부가 그 도로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니 도로 안 닿아 있어도 돼. 그렇게 있어요. 나 전에 그래가지고. 이후로 이 세 명은 5분이 넘도록 방송 녹음도 신경 쓰지 않고 낙서를 해가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송용으로 적합치 않아 부득이하게 편집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늘 그런데 박규나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석이 워낙 분분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 누누이 얘기하는 그래서 공느님이라 그러잖아. 허가권자가 공무원에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건축가들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계속 어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토론이 막 격렬하게 벌어지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법규 관련 건축가들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판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국토부 질의도 가능하고. 허가권자라는 분이 그 공무원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보통 건축 담당자. 5급 공무원? 5급이요? 아니죠. 아니야? 계장? 건축 과장인가? 밖에 그러니까 그게 허가권자는 법적인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담당자가 따로 건축과에서 있으니까. 담당하는 거죠. 그 행정구역마다 담당자가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을 통과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실무자. 그러니까 실무자는 보통 7급, 지역 관청의 건축과나 건축도시과나 도시과나 이런 곳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든 간에 책임을 지는 건 그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분이 책임을 질 수도 있죠. 네, 자기 이름으로 허가권자는 이제 그 윗분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이니까. 아니, 근데 실무자한테 돌아와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가 이거 체크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들어가요. 자기 서류에. 서명이 다 들어가요. 네, 그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간에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전에 협의할 때 되게 아리까리한데 넘어가줬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후임에 온 사람이 그거 그냥 인정해줘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전에 자기 일했던 사람이 했던 거에 대해서 별로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이게 또 내가 건드려서 나중에 뭔가 책임이 그래서 내가 자기가 생각하기 좀 아닌데 했던 것도 그냥 그때 그분이 해줬으니까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법을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건축가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늘 막히는 부분이 사실은 허가권자에서 새로운 걸 안 하니까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치, 책임이 자기한테 가는데 나중에 감사 같은 거 엄청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결제 라인이 있고 허가권자라는 사람은 시장 군수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최종 책임은 시장이나 군수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죠. 하긴 뭐 누구도 책임 안 지는
그게 관료제 폐해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1급 공무원도 책임 안 지는 세상에. 그치. 어쨌든 법대로 좀 웬만한 거 해주면. 근데 법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법대 저런 게 생기잖아. 법이 누더기라. 우리끼리도 해석이 분분하고 맨날 그렇게 애매한 막. 것들이 참 많긴 하죠. 그러니까 나 가끔 그 커뮤니티 가서 보거든요. 법규 커뮤니티 가서 보는데 매 그 이슈마다 토론이 격렬해. 그러니까 해석이 정말 분분한 거예요. 이런 나도 것들. 궁금해서 댓글 다 읽어보잖아. 근데 결론이 안 나. 결국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세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대지와 도로안의 관계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집 지을 수 있나 없나 확인을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했고. 아니, 요거 나머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경우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근데. 그런 거가 중요하지 그렇게 않아서. 크게 도로만 일단 맞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까지 이건 보진 나머지는 않아요. 다 기술적인 걸로 네.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얘기 안 해. 나는 이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 뭐 도로는 그냥 붙어있으면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습한 토지 뭐 물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대지로 인정받으려면 안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건물을 안 치려면은 기본적으로 건축공사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이런 건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나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나는 되게 이 부분을 좀 감동했거든. 그래.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전에 관계된 얘기들을 많이 써놨구나. 근데 우리는 그래. 아예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얘기를 안 해. 근데 왜냐하면 나 이거 솔직히 지금 거의 처음 봐. 나도 처음 봤어. 도로 얘기밖에 몰랐어. 나도 처음 이런 봤어. 거를 실무하면서 이거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도로만 검사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대지랑 도로랑 레벨 차 이런 거 다 얼마까지 높이 지을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보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도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로만 되면 일단은 이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나면 땅을 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도라고 써 있는 땅이어야 되는 겁니다. 형질이? 지목이. 예. 지목이. 형질은 변경할 때 형질이라 그러고. 지목을 변경하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되지 왜 또 그건 또 형질 지목 법이야. 변경이에요. 형질이라고 해서 그 이제 형질 변경 중에 지목 변경이 있는 거지. 거예요. 형질 변경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높이가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런 절토 성토 이런 거 그것도 형질 관련된 것도 변경이라고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제 계약해도 돼요? 계약해도 돼? 땅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공사비는 다 집주인이 내야 되잖아. 뭐 이제부터 모든 공사비는 다 집주인이 내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충 얼마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 건축 계획을 해봐야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사기 전에 아니 근데 너무 심한 것들이 경사가 너무 심하다든지 물이 너무 그냥 눈에 보이기에도 저기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인다든지 축축한 게 늪지대처럼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 그렇죠. 어느 정도 선안에서 해결할 그쵸, 수 있다. 그럼요. 근데 팠더니 우물이 나와. 그런 거는 우물로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일단 사시고 아니 땅 사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남의 땅이니까. 네, 거기 뭐 지질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땅을 해서 줘야 사고 되는데. 지질 조사를 해서 땅의 그거에 따라서 구조를 좀 강화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짓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돈이 많이 들까 봐. 많이 들죠. 많이 많이 들지. 들겠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땅은 이미 산 거예요. 그렇게. 잠깐만. 아니 이제 어려워 이거. 쉽지 않은 땅을 일이에요. 팠는데 암이 나온다. 지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하 바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위 깨는데 막 네. 3일씩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못 깨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땅을 파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없겠네. 그러니까 남의 땅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그거는- 땅 주인이 허락한 그러니까 그거는- 땅 중에 서로 안 그거는 하겠지. 이제 이미 다 땅을 사고 난 다음 일이야. 그러니까 후회할 땅 수밖에 사고, 없는 운명이래. 건가? 운명이거니. 아 진짜? 그러니까 땅 사고 난 다음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용민 씨가 땅 샀다는 게 찝찝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해. 지금 난 아직 사인을 못 하고 있어.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 자꾸 땅을 샀대. 응, 알겠어. 일단 믿고 그러면 도장 찍고. 일단은 그 모든 걸 넘어갑시다. 다 따져가지고 그 많이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땅 파고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땅을 산 다음에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허가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